예.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서 사무국장입니다. 오늘은 더스TV 만남 8번째 출연자이자 아주 반가운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더불어숲은 신영복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보다 인간적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늘 시민사회단체의 특성이 그렇듯이 저희들은 후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죠. 모쪼록 시청자 여러분의 폭넓은 관심과 그리고 적극적 동참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 이제 시작하도록 하는데요. 여기는 구로구 항동에 위치한 유서 깊은 성공회대학교의 구두인관이라는 건물입니다. 성공회대 교직원이나 학생들은 누구나 다 잘 알 수 있는 건물이고요. 오늘 출연자분도 뭐 당연히 아실 겁니다. 1936년에 이제 유한양행 창업자 고 유일한 박사님이 사택으로 쓰시던 건물인데 현재는 성공회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건물 얘기하느냐? 이러한 건물과 진짜 잘 어울리는 분을 오늘 인터뷰로 우리가 모시게 됐습니다. 성공회대에 훌륭한 선후배들이 많습니다만, 이 하늘처럼 빛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바로 이 구두인간, 성공회를 대표하는 건물처럼 구두인간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탁현민 작가님을 모시게 되겠습니다. 네. 박수! 반갑습니다. 아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양력이 너무 화려하셔서 어떻게 호칭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작가라고 했는데 괜찮습니까? 저는 사실 탁현민 씨라고 불리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예, 어. 자기가 하는 일로 자기가 불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거보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범위가 훨씬 넓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 뭐 우리 탁현민 씨로 하죠? 예, 예. 네, 좋습니다. 자, 탁현민 씨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또 이 자리에 공동 진행자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백이표 더불어숲 상임이사 겸 한문학 박사시고요. 현재 학교 선생님 하고 계시는 백이표 선생님 모셨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리 또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저희 더숲TV 같이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더불어숲 회원님 그리고 서효의 회원님이신 우리 최우령 선생님.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이게 뭐 사실 그 우리 탁현민 씨 인터뷰 진행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뭐 신영복 선생님과의 인연에 대해서 많은 그 매체나 이런 데서 말씀을 하셨고 해서 뭐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좀 됐거든요. 네. 예. 그런데 최근에 여기 보이죠?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번에 책을 출간하셨는데 이 책의 아주 출판사에서 그 책 토크쇼를 했잖아요. 거기서 인상적인 멘트가 있더라고요. 그때 탁현민 씨가 대단치는 않았는데 상당히 대단한 기억들. 결국 그것밖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그 멘트가 와서 꽂혔어요. 대단치는 않는데 상당히 대단한 기억들. 그래서 오늘 인터뷰는 바로 우리 탁현민 씨의 그러한 기억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뷰에 응해 주시기를 좀 청해 봅니다. 그럼 질문 좀 먼저 한번 해보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멘트를 떠들었는데 우리 편하게 하십시오. 배 이사님 오래간만에 뵀는데 서로. 네, 오래간만에 저는 사실은 오늘은 팬심으로 참여를 개인적인 팬심으로 참여를 했고요. 한 7년 만에 뵙는 거죠. 그렇죠. 네. 7년 만에 뵙는 거라서 초창기 때 더불어숲 이사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근데 더불어숲이 조직되기 전에도 알고 지냈죠. 맞습니다. 예, 신 선생님 저기 종강 콘서트 이런 거 그것도 할 있었고 때. 어디였죠? 이제 동네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저기 강원도 저희 가 계실 때. 내린천, 네. 예, 맞습니다. 개인 산반에서도 네. 맞아. 맞습니다. 아주 오래된 오래된 인연이.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저 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야 또 좀 부드러워질 것 같고. 자, 그 일단 뭐 성공에 대해 진학한 동기와 관련해서 뭐 여러 얘기가 된 게 전에 보니까 우리 탁 선생 자꾸 탁 선생이라고 이렇게 돼요. 뭐 편하게 하세요. 네. 익숙한 대로 하시면 네, 되죠. 탁 선생님께서 탁 선생이 성공회대 오게 돼서 신웅 선생과 인연이 이어지게 된 게 고등학교 때 뭐 그 담배 피다 걸려가지고 혼나고 있는데 선생님의 감옥으로 퇴사세 꼽혀 있는 그 지도 선생 담배 네. 선생님 그걸 보고 왔다라고 그 어느 한 책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맞나요? 그게 시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첫 만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그래서 제가 뭔가 야단을 맞고 있는데 그 야단 맞을 때 교무실에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뭐 회초리도 맞고 뭐 당구 큐대 이런 걸로도 맞고 그리고 요즘에 시선 둘 데가 마땅치가 않았는데 제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그 국어 선생님 책장에 그 책꽂이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란 책이 꽂혀 있는 거에 시선이 닿았던 거죠. 그게 이제 신 선생님하고의 인연이죠. 그때가 아마 90년이나 91년 뭐 이랬을 테니까 책이 나오고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아니 근데 고등학생이 그런 책에 시선이 꼽히고 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사실. 아니 제가 그 책을 꼭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그건 아니고. 네, 그냥 이렇게 그 맞고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또 학교가 감옥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니까 이제 그 나이 때가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거죠. 그 탁 선생이 강원고등학교 나오셨잖아요. 네, 그 강원고등학교가 그 한림대 밑에 있을 때 네, 다녔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하고 길거리에서 마주칠 수도 있어요. 그 생각도 했다니까. 네. 그때 혹시 지나가는데 담배 하나 달라고 했더니 이건 좀 농담이고요. 그런 인연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맞출 수도 있었겠구나 탁 선생하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그 강원고등학교가 이제 한림대 캠퍼스로 들어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그렇죠. 다른 곳으로 아마 장항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를 맞습니다. 들었는데 네,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춘천에 더 연고가 없어서 내려가 보지는 않았죠. 그럼 그때 이후에는 이제 춘천에서 가족들이 다 이쪽으로 오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감옥으로 해서 사색을 보고서 이제 그럼 나 성공회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건 그거는 말씀해 아니었고 주세요. 네. 그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던 거고 또 이제 그 책을 본 사람 뭐 그 당시 그 책을 본 모든 독자가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따뜻했잖아요, 책의 내용이.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 그 어린 나이지만 그 깊은 절망의 시기에 20년이 넘는 수영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맑을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따뜻하게 볼 수가 있지? 도대체 이게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선 잊어버렸죠, 또 한동안. 예. 예. 잊어버리고 저도 뭐 다른 대학을 갔었고 또 다른 대학에서 뭐 군대도 가고 근데 이제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해야 되는데 예. 복학하기가 싫었어요. 그때 이제 학교가 좀 재미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복학을 좀 미루고 그 당시에도 이제 낚시를 하러 다녔는데 낚시가 되게 오래된 취미네요. 그쵸. 예. 낚시를 하러 다녔는데 그 당시 이제 민물 낚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수지에 주로 가 있었는데 보통 이제 갈 때 도시락을 하나씩 싸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요. 이제 오래 버티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 또 금방 나오니까 배고프면 또 나와야 되니까.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도시락을 쌌던 종이가 중앙일보였어요. 그리고 그 중앙일보에 신영복 선생님이 연재하셨죠. 연재 중이었죠. 그래서 그 신영복이란 이름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후로 다시 처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신영복이 예전에 내가 읽었던 그 책의 신영복이겠구나. 근데 밑에 보니까 이제 성공회대 교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는 성공회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그래서 마침 학교도 다니고 싶지 않았고 또 신영복 선생님이란 이름도 다시 기억에 떠올랐고 그러면 차라리 이 학교를 다녀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편입을 그렇게 해서 예. 하셨군요. 3학년으로 편입을 했던 거죠. 예. 그러면 뭐
당연히 그 선생님과의 첫 만남이라고 하는 것도 뭐 기억을 다 하시겠네. 아, 그럼요. 예. 아,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항상 만날 인생이 것 약간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같은데. 예, 예. 그렇게 해서 신영호 선생님을 뵈러 왔는데 네. 신영호 선생님이 그때 그 원고 연재 때문에 해외 여행 중이었어요. 안식년으로. 아하. 그래서 저- 결국은 저- 3학년 1년 동안 선생님을 못 만났어요. 아, 예, 예, 또 그래. 아, 3학년 1학기 한 학기 동안을 못 만났구나. 예. 그래서 저는 학교에 왔는데 선생님은 안 계시고 뭐 또 이제 전공을 바꿨으니까 제가 사회학으로 들어왔는데 예, 예. 어떤 재미가 있는 학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이제 그렇게 이제 방황을 하고 있었죠. 방황을 하던 중에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원래 전공이 글을 쓰는 거였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각 대학의 문예 공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신춘문예 같은 건데 대학이 주최하는 거. 근데 상금이 꽤 괜찮았어요. 그 당시에 한 100만 원 뭐 이렇게 줬으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다른 것도 받았지만 고려대학교에서 하는 현상문예 공모에 당선이 된 거예요. 어우, 대단하네. 근데 이 작은 학교니까 그런 일이 흔치가 않고 그게 이제 학교 안에 선생님들 사이에 화제가 됐던 거죠. 음. 그 당시 총장님이 이제 이재정 총장님이었는데 또 고대를 나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엄청 이제 뿌듯하고 자랑스러우시고 저를 불러다가 밥을 먹이면서 뭐 어떻게 왔냐 뭐 등등 물어보시길래 지금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냐고 몰랐다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신영복 선생님한테 꼭 말씀을 드리겠노라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신영복 선생님이 돌아오셨죠. 아, 그럼. 그리고 선생님이 저를 먼저 부르셨죠. 연구실로. 아, 또 네. 그렇게 인연이 이어졌군요. 그래서 연구실에 갔더니 그때는 이제 저 본관에 연구실 계셨을 텐데 있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얘기 많이 들었다. 그러면서 글을 쓴다고 들었는지 어떤 글을 쓰냐. 제가 뭐 어떤 글을 씁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쓴 글을 좀 가지고 와서 같이 읽어보지 않겠냐고 고쳐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건 아니고 같이 읽어보지 않겠냐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부터 매주 선생님을 한 학기 동안 계속 만났죠. 아이고, 야 무슨 그 영화 같네. 전에 그런 숀 코넬이 나오는 그런 영화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숀 코네리가 저 소설가로 나오는 그 농구하는 흑인 소녀. 흑인의 소녀를 그렇게 소년을 지도해주는 거기에 버금가는 스토리네. 저도 좀 욕심이 많아서 네. 어느 순간은 이제 사실은 저랑 선생님만 단둘이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매번.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날은 글 쓰는 다른 친구들도 좀 같이 데리고 오지 않겠냐 그랬는데 제가 얘기를 안 했죠. 저만 계속 그럴 만한 친구들이 없다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니 근데 그 처음에 쓴 글이 어떤 종류예요? 그 저는 시를 썼어요. 시. 그 선생님하고 이제 그걸 받을 때는 제가 쓴 시를 선생님이 읽어보고 선생님 생각을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고쳐주진 않았어요, 절대. 뭐 이게 틀렸다, 맞았다,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그 제가 쓴 글을 읽은 선생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는 정도.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과 공부가 됐죠. 그렇죠. 물론 그거 얘기하신 걸 다 받아들였으면 훨씬 더 훌륭하게 됐을 텐데 그렇게는 못했던 것 같고 절반 정도는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좀 인연이 있었죠. 그랬네요. 그 신용옥 선생님도 학교 다니실 때 그 당시 국어 선생님한테 시를 배우는 거를 알고 계셔요? 그분의 시집을 지난번에 우리 그 평화박물관 한홍구 선생님이 저희한테 기증을 했었어요. 근데 신용국 선생님 100일장 나가고 할 때 이제 언급되고 있던 100일장 나가셨던 건 알아요. 네, 맞아요. 얘기하신 적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게 신용국 선생님도 투영이 됐나 보다. 우리 박 선생님. 근데 신 선생님이 뭐 다 이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의외로 선생님이 되게 활기차신 분이잖아요. 맞아요. 잘 조직하고 항상 뭔가 새로운 걸 해보시려고 하고 그러니까 조용하고 맑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뭔가를 끊임없이 그래서 응원단장도 하셨던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좀 극단적인 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러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고. 제가 뭐 질문지에 매우 이뻐하셨다고 들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아니, 독점적인 이쁨을 받으신 거죠. 그럴까요? 저는 전에 뭐 다른 자리에서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신혼여행은 모두가 본인이 특별하다고 만들잖아요. 그렇지. 맞습니다. 예. 사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인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뿐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신선생님이 그 다음 밀레니엄이었잖아요. 그래서 KBS 일요 스페셜로 해외여행을 또 가신 거예요. 네, 4학년 2학기 때였는데 그때 떠나시기 전에 저한테 연구실 키를 주시면서 틈나는 대로 와서 네가 보고 싶은 책 보고 여기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제가 한 권만 읽으면 무슨 책을 읽는 게 좋을까요? 그랬더니 논어를 꼭 읽으라고 하고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4학년 2학기 마지막 6개월을 그 방에서 보냈죠. 그러니까 저한테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그럼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는 그럼 특별하지 그건. 제 결혼식 주례를 서주셨고 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전부 다 특별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모임을 한 적도 있었어요. 우주 부모 그래서 우희 선생님이 줄에 서신 부부들의 모임 이렇게 그 한번 그 몇 팀에서 선생님 만났는데 선생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면들에서. 근데 그렇죠. 거기서 모였을 때 제일 또 인상 깊었던 게 아이들 이름까지도 알고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뭐 잘 지냈는지 이런 것까지도. 그렇게 허투루 하시는 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애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고 하면 그냥 뭐 한 두세 개 이렇게 해주시는데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이 이름이 어떠냐, 저 이름이 어떠냐, 이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저건 저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쯤 되면 이제 부탁한 게 좀 죄송스러울 정도로 해주시는 경우가 있었죠. 맞아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들으면 근데 심호 선생님이 탁 선생을 이뻐한 건 맞네. 그런 게 좀 있네. 참 뭐.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본인 때문에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왔는데 뭐 그런 부담도 조금 있으셨지 않았을까. 만약에 저한테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이 선생님 품이 넓으니까 그걸 부담 안 느끼시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갖고 있는 부담도 좀 있지 않았을까. 제가 너무 매달렸던 건 아닌가. 그런 이제 좀 죄송스러움이 있다는 그 거죠. 나이야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근데 하여튼 그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원래 공부는 너처럼 해야 된다. 스승을 찾아오는 게 공부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학교를 찾아가는 게 무슨 큰 공부가 아니고. 그래서 뭐 여러모로 저한테는 뭐 그렇죠. 예. 근데 그 소리 그걸 이제 선생님도 다 아시니까 이제 좀 특별하게 더 잘해주고 이랬던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